물리2가 어쨌든 여러분 엄청 쉬워진 건 알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엄청 쉬워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물리2 한 바퀴 다 돌리려면 16회 수업 그렇게 했어야 되거든요. 3시간 반짜리로 16회 수업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 뭐 그렇게까지 필요 없고요. 네, 여러분 솔직히 중학생들 과고 대비한 애들 있잖아요. 뭐 영재 그런 애들 데리고 수업했을 때 요 완자를 다 풀리면서 9회에 끝났어요. 물리2가 진짜 쉬워졌어요. 네. 진짜 중간중간에 막 여러분 선배들을 괴롭혔던 뭐 단진동이나 2차원상의 충돌, 뭐 이렇게 당구공 충돌하는 거죠. 그것도 빠지고, 로런침, 뭐, 온갖 어려운 게 다 빠져가지고, 네, 정말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은 없어졌지만, 어쨌든 내신 여러분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요? 알아요? 상대? 절대. 네. 그 절대니까 좀 할만하겠네요. 어쨌든 상대평가면은, 네, 어쨌든 뭐 쉬운 데서 또 경쟁을 해야 되니까, 네, 잘해둬야겠죠. 상대평가예요? 이거 학교마다 달라, 이런 것도. 뭐 복잡해요. 네. 대비해야겠죠. 어쨌든, 네, 쉬우면 쉬운 대로 또 좀 어려운 게 있으니까. 어쨌든 요 겨울방학 동안은 개념 잘 잡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담을 좀 내려놓으세요. 물리2가 옛날처럼 이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진짜 쉬워요. 네, 내려놓으시고, 네, 물리1을 잘했으면 특별히 또 도움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러면, 네. 이 교재 받아가세요. 자리가 없나? 예, 여기 좀, 네. 가방을 요 앞에 놓으세요. 됐지? 자, 그럼 교재 4페이지 펴서 벡터 정말 수학에서 빠졌습니까, 여러분? 벡터 안 배워요? 네? 조금 배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벡터의 합차 분해, 이게 워낙 중요해서 일단 벡터의 합차 분해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합은 쉬우니까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삼각형법 다 아는 거죠? A 벡터와 B 벡터를 더하면 평행사변, 그죠? 나간다. 이런 거고. 평행사변법이 다 아는 거고. 얘는 뭐 교과서에 나오긴 나오는데 한 번도 문제풀이에 적용이 안 돼요. 네, 이거는 A랑 B랑 더해서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 두 벡터의 합은 얘가 된다는 거지. C 벡터가 A 벡터 플러스 B 벡터인데 뭐 워낙 안 중요해서 얘가 중요하죠. 얘는 중요한데 중학교 때부터 해서 다들 알고 있고 얘는 뭐 안 나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벡터의 합성은 제가 딱히 뭐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할 게 없네요. 중요한 건 벡터의 차죠. 벡터의 차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벡터의 차는 자, A 벡터와 B 벡터가 있는데 B 벡터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렇게 바뀌죠, 그죠? 네, 그럼 요 벡터와 요 벡터를 더하면 A 벡터와 마이너스 B 벡터를 더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엔 요 두 벡터의 차가 되는데 그거는 요 D 벡터가 되는 거죠. 여기 있는 D 벡터가 A 벡터에서 B 벡터를 뺀 값이 됩니다. 근데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물리량이고요. 얘를 평행이동, 또로로로로 평행이동시켜서 이렇게 놓으면 둘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같죠. 같은 벡터거든요. 네. 얘가 이제 A 벡터에서 B를 뺀 벡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외웠으면 하는 거는 A에서 B 벡터를 빼면 뒤에서 앞에 쪽으로 이렇게 그어주면 B에서 A 쪽으로 그어줬죠, 그죠? 네, 그러면 그게 벡터의 차가 되는 겁니다.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이죠. 그럼 교재 요 두 번째 그림에서 오른쪽 그림에 벡터의 차가 잘 나타나 있죠. 네, A에서 B를 빼면 B에서 A 쪽으로만 싹 그어주면 그게 벡터의 차야. 요걸 좀 암기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옛날에는 되게 중요했는데 요것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졌어요. 네.
네, 교재 받아가세요. 자리가 점점, 저 가운데 좀 자리 좀 채워주겠습니까? 편한데 앉으세요. 네. 여러분 안 덥죠? 여러분도 덥습니까? 나는 지금 교재를 가지러 가서 나만 더운 줄 알아. 뭐 어떻게 끄는 거야? 꺼달라고 해야 되나 보다. 예. 도대체 이거구나. 네. 요거 좀 필기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요 앞에, 맨 앞에, 앞 페이지 한 페이지만 넘겨주세요. 벡터의 차를 배웠는데 보통 이제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고 그냥 배우는 경우가 많아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첫 번째가 변이 벡터예요. 변이는 무엇의 줄임말이지요? 위치 변화량. 여러분, x의 변화량 그러면 뭐에서 뭐 빼는 겁니까? 수학에서 물리에서 뭐의 변화량 그러면 100% 뭐 빼기 뭐야? 나중 거 빼기 처음 거. 예외는 없어요. 나중 거 빼기 처음 건데 위치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얘는 나중 위치에서 이거 보이죠 글씨? 처음 위치를 빼면 돼요. 이렇게 됩니다. 뭐 별로 어렵지 않죠? 네,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면 됩니다. 그래서 뭐 물리원에서 다 배웠다시피 이렇게 갔을 때 요 경로의 길이는 거리라고 하죠. 네. 변이는 다들 알다시피 이게 처음 위치를 나타내는 벡터거든요. 위치 처음 벡터고 얘가 나중 위치를 나타내는 벡터 아닙니까? 위치 나중이면 나중 벡터면 그리지 마세요. 진짜 쉬운 거라 나오지도 않아 이런 거는. 그래서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빼면 벡터의 차가 이렇게 그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이게 이제 벡터가 변이가 되는 거죠. 네. 요걸 이제 물리원에서는 외우는 건데 물리2에서는 벡터의 차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알고 가는 거 정도지. 너무 쉬워서 안 나와요. 네. 변이 벡터에 이렇게 쓰이고 이렇게 알고 넘어가자는 거죠. 두 번째가 상대 속도입니다. 상대 속도. A에서 B를 본 속도는 B에서 A를 빼는 건데 네. 이거는 뭐 개정 전 물리2부터 교과서에 나와 있긴 하지만 수능이나 내신에 이게 또 워낙 쉬워서 잘 안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내신 선생님들 중에 좀 옛날 문제 좋아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요거 낼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철수는 동쪽으로 달리고 있고 철수 영희는 남쪽으로 달리고 있으면 영희 철수가 본 영희의 상대 속도는 영희에서 철수를 빼주면 되어서 네. 철에서 영희 쪽으로 쫙 이렇게 이게 철수가 본 영희의 상대 속도가 됩니다. 철수가 이렇게 동쪽으로 달리고 영희가 남쪽으로 달리고 있으면 철수가 봤을 때 영희는 지는 가만히 있는데 영희가 남동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런 개념인데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별표 안 치겠습니다. 네, 그럼 요거는 수능에는 절대 안 나오고 내신에서는 선생님이 좀 옛날 문제 너무 좋아한다 싶을 때 나올 수 있고 그 정도예요. 네. 세 번째, 그리고 요 일요일 이 시간은 계속 안 바뀌고 갈 거예요. 네, 기말 그 학기 중에도 갈 거고 나중에 수능 대비할 때도 갈 거고. 수능 대비 몇 년 될지 모르겠네요. 물리투 너무 없어가지고. 네, 세 번째 가겠습니다.
세 번째가 원래는 충격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충격량이 운동량 충격량이 이 물리투에서 싹 빠져버린 바람에 여러분 또 부담이 확 줄었고요. 운동량 충격량보다는 이제 가속도로 갑니다. 가속도의 정의가 정의가 뭐죠? 그래, 정의 물어봅시다. 정의가 뭐죠?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 그래서 시간분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죠. 셋 중에 그나마 좀 나올 만한 건 제가 봤을 때는 세 번째인데, 네. 그나마. 이게 이제 물리1에서 요 계산하는 거랑 사뭇 달라질 수 있는 게 물리1에서는 직선상의 운동만 따진단 말이죠.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거나. 네. 근데 얘는 이제 오른쪽으로 가다가 위로 갈 수도 있는 2차원상의 평면상에서 운동을 따지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물리1과의 괴리감을 느낄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원운동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원운동의 가속도를 얘가 말이 나온 김에 지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딜 피냐면 원운동이 좀 뒤쪽에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21쪽 펴세요. 21쪽입니다. 저기까지 썼으면 21쪽을 펴주세요. 잠깐만요. 왜 21쪽이 어딘지 잠깐만요. 제가 못 찾고 있습니다. 엄청 뒤로 가는구나.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등속 원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뱅글뱅글 도는 운동인데 처음 속도고 나중 속도고요. 네.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요 속도 두 개를 여기다 넣어서 가속도를 구할 겁니다. 원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를 무슨 가속도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 구심 가속도죠. 네, 구심 가속도를 이제 유도를 좀 할 거예요. 네, 유도 과정이 또 수능에서는 쓰레기고요. 네. 내실에서는 가끔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증명 과정 그런 거, 유도 과정 그런 거 나올 수는 있고, 네, 논술에서도 가끔 나올 수 있고, 네, 수능에서는 쓰레기예요. 네, 어쨌든 그러면 요 개념을 가지고 저걸 한번 끄집어내 보죠. 수능에서 이걸 하는 이유는 구심 가속도를 좀 외우기 위해서 외우는 게 좀 이해하고 외우면 잘 외워지거든요. 그 정도 의미가 있고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야 되니까 속도를 빼기 위해서는 시작점을 붙여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이 비어져 있죠. 오른쪽으로 V1을 그대로 평행이동 시키세요. 그 색깔 펜이 있으면 색깔도 좀 맞춰주세요. V1 이렇게. 색깔 펜이 없으면 어쩔 수 없어도 색깔 펜이 있으면 둘이 같다는 걸 좀 색깔로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V2도 그대로 평행 이동시키는데 이렇게 시점을 붙이는 거죠. 그리고 등속 원운동이기 때문에 둘의 길이는 같습니다. 네, 둘의 길이 같아야 돼요. 길이는 같습니다. 그래서 가속도를 구하려면 걸린 시간분의 V2-V1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요거 어디다가 좀 제 번호도 이따 가르쳐 줄 건데 어쨌든 우리 조교 번호가 중요하긴 합니다. 우리 조교 선생님한테 뭐 혹시 못 왔거나 한 번 더 듣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어려운 부분. 네, 그럴 때 신청만 하면 지금 찍고 있잖아요. 유튜브에 다 올릴 거거든요. 언제든 볼 수 있으니까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왜? 유튜브 왜? 네, 올릴 거니까 언제든 볼 수 있으니까 신청하세요. 신청하면 딱 주소 보내줄 겁니다. 매주 그냥 주소 보내줄게요. 네, 그냥 언제든 볼 수 있게. 어쨌든 알아놓으세요. 뭐 요청할 게 있거나 하면 요 번호로 하시고. 뭘 하다가 속도 변화량은 뒤에 거에서 앞에 거 이렇게 그어준다 그랬죠? 네. 요겁니다. 요거고
닮은비 좀 이용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변이를 L이라고 할 거고요. 요게 델타 세타면 돌아간 각도라면 이 각도랑 이 각도가 어때야 돼요? 여러분 얘가 항상 90도기 때문에 반지름이 세타만큼 들어가면 얘도 세타만큼 들어가는 거죠. 네, 세타 둘이 같습니다. 닮은비를 쓰면 의외로 물리2 내신하는 분들 중에 이거 자꾸 증명하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알아는 두세요. R 대 L은 반지름 대 이동한 변이는 이런 벡터는 몰라도 미적분은 다들 하는 거죠. 네. 자, 뭐 대 뭐냐 하면 속도의 크기, 속력이라 속력, 속도의 크기, 속력 대 변화량, 그죠? 네, 속도의 크기 대 변화량이 되겠습니다. 네, 변화량, 이것도 변화량의 크기죠. 크기.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을 때린 다음에 양변을 t로 미분합니다. 여러분, 요 넷 중에 상수가 누구죠? 상수? 안 변하는 수? R. 또 하나 있는데. 아니야. L은 변해. L은 시간이 지나서, 그죠? 변하죠. 뭐가 안 변하죠? V가, 이게 크기라 그랬잖아. 속도의 크기. 안 변하죠. 얘네들이 상수야. 상수 빼고 미분하는 겁니다. 네. 상수 앞으로 빼고 얘네들은 상수야. 상수 앞으로 빼고 단위 시간당 L의 변화량. 상수 앞으로 빼고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인데 단위 시간당 변이니까 여기다 쓰면 안 되겠다. V죠.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가속도의 크기란 말이지요. 네. 따라서 구심 가속도의 크기는 R분의 V제곱이 되겠습니다. 이게 물리2 역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식이거든요. 네.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오른쪽 빈 공간은 요거 유도하는 거니까 요거까지 하면 뭐 오른쪽 빈 공간에 더 이상 쓸 건 없어요. 네. 네, 공간 충분히 활용하시고, 그렇죠. 오른쪽 21쪽 우측 사이드 아래쪽에 가시면 구심 가속도 A는 R분의 V제곱 나와 있죠. 네, 그거 좀 외우셔야 되고, 각속도 오메가에 대해서는 요 단원 들어갈 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런 식으로 쓰인다는 거죠. 벡터의 차가. 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쓰이는 건 요 정도가 다니까 벡터의 차가 또 옛날처럼 또 물리2에서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네. 지금부터 하는 벡터의 합성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 절대평가하면 이제 한국사처럼 다들 좋은 점수를 줄 것인가, 영어처럼 절대평가인데 상대평가처럼 늦게 갈 것인가, 그런 정보는 없는 거죠. 학교에서 어떻게 할지, 그죠? 네. 그게, 그러면 한국사처럼 쉽게 할 거면 굳이 여기 와서 이거 배울 필요 없는 거잖아. 그죠? 개나 소나 1등급 주는 거면. 그럼 좀 가르쳐 주지, 학교에서. 그런 걸 좀 가르쳐 줘야지. 부담되게, 그죠? 네. 배워야 될지, 학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애매하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뭐 공대, 이공계 간 학생들 물리 다들 선택 안 해가지고 서울대에서는 딱 애들 들어오자마자 물리 하이타임 놓고 가르치고 있고, 그런 얘기는 들어봤나요? 네. 그 대학 가기 전에 잠깐 뭐 다 이공계 갈 거 맞아요? 의대는 아닙니까?
의대가도 필요해요. 제가 그 MD피트 의대, 치대, 약대 그 시험 보는 학생들 가르쳤단 말이죠. 대학생들 가르치면서 애들이 의대 가는데 물리 왜 나한테 짜증을 내요. 내가 시험 보라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래서 나도 할 말이 없으니까 나중에 서울대병원 가서 그 정기 검진 받을 때가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할 말은 없고 의사 선생님 그 잠깐 상담해주고 돈 엄청 받잖아요. 열받잖아요. 그래서 이거라도 물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선생님 이제 내가 그 MD피트 가르치는데 물리를 가르치는데 도대체 의대 가면 물리가 필요하냐고 물어봤죠. 의사 선생님한테. 엄청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당장 그 심장에 혈액이 역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 그걸 알아보는 장치가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초음파, 도플러, 엑스레이 그게 전부 다 물리죠. 그러니까 의학 장비를 만들거나 의학을 할 때는 물리가 되게 중요한데 근데 병원에서 문 열고 의료 기술이라 그러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 문 열고 살짝 사람 고치는 건 의료 기술이잖아요. 솔직히 그거는 좀 물리가 필요 없긴 하죠. 네. 그래서 의학을 공부하는 동안은 물리가 중요하고 계속 의학을 공부해서 뭐 장비를 만들거나 그렇게 좀 깊게 가려면 물리가 중요하고 6년 길구나. 어쨌든 뭐 동네 병원 문 열어서 진료하는 동안은 뭐 그렇게 또 중요하진 않을 수 있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딜 가도 중요하니까 네, 아주 20세기 최고의 학문 지금 다 망했지만 네, 정말 여러분이 문명을 이끌어낸 학문이 어쩔 수 없이 정말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학문인데 지금은 지구과학에 밀려 무슨 꼴인지 모르겠는데 네, 지구과학에 밀려 있어요. 지구과학 강국이 돼버려가지고 네, 분해는 진짜 중요합니다. 요건 잘 나와요. 내려가서 그 4페이지 다시 오세요. 그렇죠. 대학 가서 제일 도움되는 건 물리죠. 네. 4페이지에서 벡터의 분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라는 벡터를 X축과 Y축으로 나눠서 이제 분해를 하는 거죠. 나눠서 분해를 하는데 다들 알다시피 세타가 이렇게 있으면 이건 코사인, 얘는 사인 아닙니까? 되게 쉽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fx, fy로 돼 있네요. 그죠? 교재 따라갈게요. 이렇게 돼 있으면 fx 옆에다 쓰세요. fx는 f에다가 코사인 세타 곱하는 거죠.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 거고 요건 중요합니다. fy는 f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하는 거죠. 위에 써있네요. 위에 써있는데 어쨌든 좀 잘 봐두시고 자, 밑으로 내려오면 여러분 요런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교재랑 살짝 다르네. 교재랑 다르니까 제가 따로 그릴게요. 밑으로 내려오면 빗면에 요거는 물리원에서도 중요하니까 물리원 수능 볼 생각 있는 학생들 요거 잘 해두세요. 밑으로 mg가 있고 이 빗면의 각도가 세타면 빗면의 나라는 성분과 빗면의 수직인 성분으로 나눕니다. 네.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이런 말을 먼저 해주고 싶네요. 벡터의 분해는 이렇습니다. 이런 벡터를 선생님 저는 이렇게 좁은 각도로 분해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요 벡터의 끝점에서 얘랑 평행선을 그어주고 얘랑 평행선을 그어줘서 네, 이렇게 나누면 돼요. 요거 두 개 더하면 얘가 나오거든요. 네. 선생님 저는 좀 널찍하게 분해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네, 요 끝점에서 똑같이 합니다. 얘랑 평행선을 그어주고 얘랑 평행선을 그어줘서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럼 벡터 하나를 분해하는 방법은 무한계가 있는 거죠. 네, 마음대로 분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 풀 때 이걸 다 분해하고 있나? 그건 아니죠. 문제 풀 때는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는 방향의 분해가 있단 말이야.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는 방향의 분해를 이제 가이드해 주는 게 밑에 그림 3개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빗면의 물체가 나왔을 때 문제풀이에 도움되는 방향의 분해는 X축, Y축이 아니고 빗면의 나란한 축과 빗면의 수직인 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가이드가 밑에 그림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빗면의 나란한 축과 빗면의 수직인 축으로 아까랑 똑같이 얘랑 나란하게 보조선을 그어주고 얘랑 나란하게 보조선을 그어주어서 이게 두 개의 벡터로 나누는 거죠. 두
두 개의 벡터로 나누고. 자, 여기가 세타면 왼쪽이 세타예요? 오른쪽이 세타예요? 이거는 중학교 도형 문제인데. 네, 오른쪽이 세타인데 시간 한 5초 정도 줄 테니까 왜 오른쪽이 세타인지 모르면 질문하세요. 왜 오른쪽이 세타인지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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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질문 없어요? 네. 그 집에 가서 조금만 생각하면 알 건데, 요렇게 삼각형을 좀 크게 그리고 요게 90 마이너스 세타인 건 돼요. 그럼 얘가 90 마이너스 세타죠. 그럼 얘가 세타죠. 그렇게 세타입니다. 그러면 얘가 mg 코사인 세타야, 사인 세타예요? 90도니까. 코사인 세타라고 써있나? 써있죠, 그죠? 잘 써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mg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빗면에 이렇게 물체가 있을 때 얘가 받는 수직항력이 있는데, 여러분 마찰은 절대 무슨 물리 안 나오니까 마찰 제끼고, 네. 여기 물체를 가만히 놓으면 마찰이 없으면 쭉 미끄러져 내려가죠. 절대 요 mg 코사인 세타 방향으로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죠. 이쪽으로 안 움직이는 이유가 얘랑 똑같은 어떤 힘이 위로 작용하는 거죠. 이 힘 이름이 뭐예요? 수직항력이고 크기는 mg 코사인. 크기가 안 써있죠. 크기 좀 쓰세요. 이 둘이 같은 겁니다. mg 코사인 세타 크기가 안 써있어요. 수직항력 mg 코사인 세타고, 이렇게 복잡하게 그려놓으면 학생들이 또 헷갈려 하는데, 실제로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몇 개가 있어요? 무슨 힘, 무슨 힘? 두 개인데 뭐랑 뭐? 중력과 요거 두 개가 작용하는 겁니다. 얘를 나눠놨을 뿐이죠. 요거 두 개가 작용해서 합 벡터가 얘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노란 거, 파란 거 세 개가 작용하는데 둘이 없어지니까 노란 게 남은 거죠.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어쨌든 얘가 알짜임 되는, 알짜임. 알짜임은 F는 뭐 곱하기 뭐라는 자격을 가져요? F는 NA라는 자격을 가지는 힘이죠. 네. 따라서 마찰이 없을 때 쭉 미끄러져 떨어지는 물체의 가속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G 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 그림 왼쪽에 쓰면 되겠다. 마찰이 없을 때 빗면을 미끄러지는 가속도는 G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이 나그림은 그냥 눈으로 보면 됩니다. 쓸 게 없어요. 나그림은 그렇잖아. 아까 한 거잖아. 이렇게 실 두 개의 물체가 매달려 있을 때 중력과 두 장력의 합력이 요거 두 개가 평형을 이루는 거죠. 그럼 요 벡터에서 나란하게 두 개를 분해한 게 장력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요거는 그냥 눈으로 봐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될 것 같습니다. 맨 오른쪽은 이제 진자의 운동인데, 진자도 이제 물리2에서 빠져서, 네. 진자는 안 나올 것 같고, 차라리 원운동이 나올 것 같네요. 요 진자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순간적으로 한쪽 끝에 있을 때는 중력과 장력의 합력이 요 방향으로 알자면 그게 끝인데, 여기도 별로 안 어려우니까 냅둘 거고, 저는 차라리 원운동이 여러분의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원운동에서 좀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잠깐, 원운동 단원에서는 쓸 자리가 없고요. 이것도 그럼 요 앞에 뭐 좀, 네, 그렇죠. 앞에 네. 밑에 썼으면 어쨌든 빈자리 좀 찾아서 네, 원운동에서 할 얘기가 있는데요. 줄 같은 거 없나?
잠깐만요. 네, 정말 열악하지만 이러가도 좀 할게요. 어우, 원운동 중에 추가 이렇게 달려 있고, 요것도 원운동이거든요. 네, 요거 원뿔 진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줄에 매달아서 요렇게 하는 게 그냥 단진자라 그러고요. 네, 요거 단진자고, 돌리면 원뿔 진자죠. 꽃갈 모양. 네. 근데 요 단진자는 물리투에서 빠져버려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얘는 원운동이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 원뿔 진자가 문제에 나왔다 라고 하면 지금 그 페이지에 원뿔 진자요. 이렇게 고깔 모양을 좀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고깔 모양으로 돌아가면, 자, 어쨌든 여러분 이 물체에는 어떤 힘과 어떤 힘이 작용해요? 중력, 장력 말고는 없습니다. 중력 표시하시고요. 장력을 표시하시고,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알짜 힘을 무슨 힘이라 그래요? 구심력이라고 합니다.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는 무조건 힘을 원운동에 어디로 받아? 원운동의 중심이 여기죠. 그래서 항상 이 두 놈의 합벡터가 이 방향을 향해, 이렇게 밑으로 향하면 안 돼요. 네. 얘는 약간 위로 향하는 거죠. 네. 요 오묘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왼쪽 오른쪽이? 네, 요런 차이점 잘 봐야 됩니다. 원운동을 하면 무조건 알짜힘은 원운동의 중심을 향해야 돼요. 등속 원운동하는 씁시다.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는 중요하니까. 물체의 알짜힘은 구심력이라고 하고, 이 구심력의 방향은 항상 원운동의 중심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얘도 그래. 얘도 문제가, 네, 다 썼나? 지워도 되겠습니까? 네. 문제가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런 물체도 물론 있지만, 그 자전거나 자동차 경주하는 도로를 봤을 때 여기서 자동차가 이렇게, 이게 앞모습이야. 그러니까 자동차가 요런 식으로 원운동하는 트랙이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경주나 자동차 경주를 이렇게 빗면을 둬서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커브 틀 때, 그죠? 네. 이것도 얘가 등속 원운동을 한다 그러면, 잘 보세요. 얘는 어떤 힘과 어떤 힘이 얘한테 지금? 중력과 수직항력이 있습니다. 두 힘의 합벡터가, 다 등속 원운동을 하니까 합벡터가 어딜 향해야 돼? 원운동의 중심. 얘랑 또 다르죠. 얘는 중력과 수직항력 합벡터가 약간 아래를 향하는 거죠. 이렇게 떨어지니까. 얘는 원운동이 아니잖아. 근데 문제에서 원운동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 합벡터가 이렇게, 네,
그래서 원운동을 할 때 선생님 이렇게 가르쳐 줘 놓고 얘는 또 뭡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하는데 원운동을 한다 그러면 살짝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수직 항력이 좀 더 얘보다 수직 항력이 좀 더 커지는 거야. 커져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쓰고 싶어요? 혹시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면 네, 잠깐만 쓰려고 하면 내가 잘 써줄게요. 이렇게 대충 하면 안 되지. 자동차 앞모습을 그려야 됩니다. 앞모습. 이렇게. 뭐 여러분 좋아하는 자동차 있으면 뭐 람보르기니 뭐 그런 거 그려도 돼요. 이렇게 원운동을 한다면 반지름 R이고요. 네. 이럴 때는 중력 표시하시고 이제 좀 천천히 할게요.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좀 오래 걸리죠. 가능한 요 앞에다가 거기 쓸 자리 없지 않아요? 앞에도 쓸 자리 없나? 앞에 쓸 자리 없구나. 앞에 이제 뭘 썼길래? 여기다 써. 거기다 벌써 썼다고? 예, 그래요. 많이 비었네 앞에. 거기 그렇게 작게 그릴 자신 있으면 거기다 하시고. 제가 개념 수업할 때마다 하는 말인데 여러분 이제 고3 올라가니까 여러분한테는 너무 계속했던 잔소리 같아서 안 하고 넘어가는 건데, 개념 수업 들을 때 예습 필요 없죠? 개념 수업 들을 때는 복습이 중요하죠. 예습은 안 해도, 그죠? 복습이 진짜 중요하고, 문제풀이 수업을 만약 한다 그러면 그때는 예습이 중요하죠. 미리 풀어오는 게 중요하죠. 근데 어쨌든 지금 개념 수업이니까 예습이 필요 없는 대신에 복습 진짜 철저히 해오시고요. 네, 매주 시험 볼 겁니다. 숙제에서. 네, 숙제에서만 시험 문제 나올 거니까 숙제만 잘해오면 돼요. 네, 그렇게 해도 100점이 거의 없던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숙제에서만 낼 겁니다, 진짜. 숙제에서만. 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딱 오자마자 질문하는 거예요. 숙제에서 질문하고 질문 다 받고. 그러면 100점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숙제에서 모르는 게 이제 없는 건데. 네, 제 생각은 그런데 안 그래. 매주 안 그래. 항상 안 그래. 100점이 거의 없어요. 네, 어쨌든 요거 첫 주는 쉬우니까 충분히 할 만할 겁니다. 어쨌든 mg가 있으면 수직항력을, 여러분 머릿속에 이 수직항력과 이 두 놈의 합벡터가 얘를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 그래서 머릿속으로 요 길이가 여기 딱 맞게 들어가야 돼요. 이 길이가. 그죠? 딱 맞게 그 정도 좀 감을 잡으시고 수직항력 표시한 다음에 합벡터를 때려서 90력이야 라고, 보라색이 없네. 90력이야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죠? 오묘한 차이. 요 그림과 요 그림의 오묘한 차이. 네, 그런 거 좀 잘 봐두세요. 네, 이런 거 이제 처음 배울 때 이런 거 안 잡아주면 네, 이런 것 때문에 많이들 헷갈리죠. 다 배웠습니다. 네, 다 배웠고 좀 걱정되는 게 있어서 여러분 4페이지 좌측 사이드에 스칼라 벡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물리원에서 좀 기초가 탄탄하면 다 했던 건데 혹시나 물리2에서도 중요하니까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스칼라 벡터. 아는 것 좀 쓰겠습니다. 변이 거리 중에 스칼라 누구예요? 거리 벡터가 변이고, 다들 알겠지만 또 속력 속도 위에 스칼라가 속력 벡터 속도. 가속도 뭡니까? 벡터. 네, 가속도. 힘 벡터. 여러분 질량은 벡터야 스칼라야? 질량. 스칼라. 무게.
무게는 질량과 무게 다르죠. 무게는 여러분 거기 밑에 서 있잖아. 무게랑 중력이랑 mg랑 같은 말이죠. 중력 벡터죠. 그럼 무게도 벡터인 겁니다. 무게, 중력, mg 다 같은 말이야. 몰랐으면 알아두시고 물리원 복습이니까 몰랐으면 알아두시고 운동량 뭐죠? 벡터. 충격량 벡터. 일과 에너지는 뭐죠? 스칼라입니다. 벡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이야 크기야? 방향. 그러면 플러스 5m/s와 마이너스 7m/s 중에 누가 빨라? 얘가 빨라. 얘가 속도가 커. 맞아요? 속도 크다. 얘가 속도 크다 그러면 안 돼요. 네, 속도 커. 이해되죠? 그게 벡터의 개념이란 말이야. 네. 벡터는 벡터의 크기를 비교하는 순간 절대값 붙여야죠. 네. 무조건 절대값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 벡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변이고 스칼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굳이 물어본다면 그때 달라요. 네, 그때 의미가 달라. 네, 제일 쉬운 게 일이 좀 어렵고 에너지에서 안 나올 거니까 대충 합시다. 정말 이제 물리2에서 옛날에는 되게 중요했는데 안 나올 거니까 그렇게 안 중요하니까 빨리 합시다. 플러스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위치 에너지 중력 포텐셜이 플러스는 뭐고 마이너스는 뭐죠? 그나마 제일 쉬운 예인데 기준면 위냐 아니냐 그거잖아. 네. 온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물이 어느 온도보다 따뜻하니 차갑니 그거고. 네. 그래서 요거 스칼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때 의미가 다른데 별로 안 중요해. 안 중요해. 네. 물리 1에서는 차라리 중요한데 물리 2에서는 별로 안 중요해. 됐어. 됐고 요것만 좀 쓸게요. 얘들아 무게 니꼬르 중력 니꼬르 mg 그 밑에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벡터에서 크기 비교를 하거나 또는 크기를 물어보면 항상 절대값이요. 요것만 좀 써놔 주세요. 항상 절대값. 요거는 별표 하나만 하겠습니다. 요 앞단원만 보면 절대 중간고사에서 어렵게 나올 건덕지가 없는데 원운동에 적용되는 게 몇 가지 있어서 원운동하고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살짝 좀 난이도 있게 알아봤고 문제 워낙 쉬우니까 간단한 문제 몇 개만 풀고 넘어가죠. 교재 문제 3번이나 4번이나 네. 7번 10번 11번 네. 11번이 좀 어렵지만 어쨌든 요 5문제만 풀고 다음 얘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문제 지금 풀어보십시오. 방금 배운 내용 중에 질문 있으면 지금 하시고요. 혹시 지금도 덥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더워요. 알겠습니다. 나만 더운 게 아니야. 질문 있습니까? 없죠? 여기 쉽죠? 자, 뭐 11번 약간 어렵긴 한데 질문 없어요? 11번 할까요? 11번 얼른 해버리겠습니다. 여기 그림이 있었네. 요런 거 그죠? 요런 거. 그림이 있었는데 내가 왜 이걸 안 틀었지? 이렇게 돌면서 네, 원운동을 한다 그러면 알짜임이 중심 방향으로 간다. 그런 얘기. 어디 갔어? 여기 있다. 네, 요거 문제 좀 풀겠습니다. 배운 대로 하면 돼요. 처음에 이 줄 타는 사람이 오른쪽에 있을 때는 줄이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줄 타는 사람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줄이 이렇게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줄 타는 사람의 무게는 안 변하지. 이 무게와 똑같은 크기의 힘이 위로 이렇게 작용해 얘가 가만히 정지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노란색 힘이 장력의 합이죠.
네. 노란색 힘의 이 끝에서 얘랑 나란하게 그어주고, 우리 했던 거 얘랑 나란하게 그어줘서 얘가 여기는 F1이 F2보다 크고요. 네. 이 끝에서 얘랑 나란하게 그어주고 얘랑 나란하게 그어주면 이거는 F1보다 F2가 큰 거죠. F1은 증가하고 F2는 감소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그려보는 건 풀이가 이게 전부예요. 풀이는 그려본다가 풀이의 전부예요. 그러면 벡터를 끝내고 8페이지에 돌림임 들어가겠습니다. 마이크 잘 되는지만 체크하고 들어갈게요. 하나, 둘, 셋, 네. 8페이지에 돌림임 들어가겠습니다. 이 돌림임은 여러분 선배들, 1년 선배들의 물리원 수능이나 물리원 내신에서 킬러 단원이었어요. 그 말을 왜 하냐면 어려운 기출문제가 상당히 많아. 네. 보통 선생님들이 내신 문제 낼 때 기출문제 가져와서 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학교 내신 문제를 어렵게 할 확률이 아주 큽니다. 네.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기본을 할 거고 학기 중에 어려운 문제 왕창 가져다 풀 거예요. 그때 학기 중에 또 제 수업을 들으면 네, 그때 왕창 어려운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본을 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문제 풀어버리면 물리 짜증나게 손나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안 되니까 지금은 좀 쉽게 가고 학기 중에 엄청 좀 어렵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죠. 자, 먼저 토크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토크는 돌림 힘으로 여러분 문손잡이 생각하면 돼요. 요 문손잡이 이거 문손잡이. 문손잡이가 이렇게 있는데 보통 여기를 잡고 많이 누르잖아요, 그죠? 네. 많이들 여기를 잡고 누르니까 여기 불결에 다른 사람들 세균이 많이 물어서 그래서 나는 이쪽을 잡고 그런 사람 봤나요? 네. 왜 이쪽을 잡고 누르면 힘들죠, 돌리기가. 왜 힘들까? 같은 힘을 주는데 힘든 이유가 회전축이 되게 중요합니다, 토크에서. 회전축에서 힘을 주는 작용점까지의 이 거리를 힘에다가 곱해 주는 게 바로 돌림힘 토크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R 값이 크면 클수록 토크가 커져서 잘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예는 여기 이걸 벤치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스패너라 그러나? 스패너도 이쪽을 잡고 돌려야 되고 안쪽 잡고 돌리면 힘들고, 그죠? 집에 드라이버가 있는데 우리 일상생활에 정말 많이 적용되죠. 드라이버가 여기 손잡이가 원래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드라이버를 샀는데 손잡이 없이 꼬챙이만 이렇게 있으면 짜증나죠. 돌리기 힘들죠. 네. 그죠? 이것도 R 값이 작아지니까 돌리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아버지 차에 자동차에 핸들이 이렇게 있는데 적당히 반지름이 있으니까 돌리기 쉬운 거 아닙니까? 그죠? 차를 샀는데 핸들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작게 이렇게 돌리면 짜증나겠죠. 반지름이 작아지면 토크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공식 먼저 외우고 들어가겠습니다. 공식이 밑에 토크는 이거 타우라는 그리스 문자인데 물결 표시하고 살짝 이렇게 내려주면 돼요. 그럼 그리기 쉽습니다. 네, 쓰기 쉬워요. FR 사인 세타인데 이걸 또 FR 사인 세타, FR 사인 그렇게 공식처럼 외우시면 안 되고요. 네, 사인 세타가 왜 들어가는지 이해를 좀 하고 외워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헷갈리게 나올 때 안 헷갈리게 잘 풀 수 있거든요. 수능에서는 얘가 무시되는데 내신은 저게 또 나올 수 있어서 같이 좀 합쳐서 얘기를 좀 할게요. F가 이렇게 작용을 하면 여러분 두 힘의 성분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이 F를 두 개로 나눴습니다. 여러분 스패너를 잡고 또는 문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힘을 주면 돌아가 안 돌아가? 안 돌아가. 얘는 토크를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얘는 토크와 무관하죠. 토크와 무관하고 실제 토크를 유발하는 힘은 이 힘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F의 성분 중에 얘는 토크와 무관하고 얘가 실제 돌림힘 토크를 유발하는구나. 네. 그래서 F 사인 세타가 되는데 왜 저걸 외우면 안 되냐 하면 힘을 이렇게 주는데
세타를 이렇게 두고 문제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학교 문제가, 그죠? 네. 그럼 토크를 유발하는 힘이 F 사인 세타, F 코사인 세타, 지금은. 그렇죠. 이거는 FR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해야지 저걸 외우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토크를 유발하는 힘 쪽으로 가야 돼. 여기는 토크를 유발하는 힘이 얘죠. F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네. 그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고, 네. 이해하고 외워야죠. 네. 이해를 하고 외우셔야겠습니다. 어쨌든 이 공식이 워낙 중요하니까 별표를 3개를 하시고요. 그 다음 무게중심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게중심은 그렇죠. 그 한 지점을 받치고 있을 때 좌우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을 때 그걸 무게중심이라고 하죠. 무게중심 한번 잡아볼까요? 아씨, 되게 힘든 느낌이 드는데. 두 개. 아, 이거 너무 쉽잖아. 와, 못 잡겠습니다. 아, 네. 이러면 못 잡죠. 이거 누구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한번 잡아볼게요. 아, 이건 잡기 쉽네. 이렇게. 얘는 안에 액체가 있어가지고 힘들었네요. 이게 무게중심이죠. 이 무게중심이 이 단원에서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중요하냐면, 저 야구 방망이의 무게가 mg 아닙니까? 그 mg라는 무게가 이 야구 방망이의 모든 질량이 이 무게중심에 모여 있다고 생각하고 작용점을 무게중심에 찍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줄을 칠게요. 요 그림 밑에 줄을 칠게요. 물체를 이루는 입자들의 전체 무게가 한 곳에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 점, 그렇게 써 있죠. 네. 써 있는데 요 mg 요거 표시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게, 그러니까 중력의 작용점이 무게 중심인 거죠. 저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뭐 그렇게 안 중요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 두 개를 이용해서 역학적 문제 나오는 건, 매번 문제 나오는 건 역학적 평형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줄을 좀 칠게요. 본문의 그 빨간 글씨, 물체가 힘의 평형과 돌림힘의 평형을 모두 만족하여 정지해 있는 상태를 역학적 평형, 여기 줄을 치시고, 역학적 평형, 이름이 중요하니까 이름에다가도 별표를 좀 세게 하시기 바랍니다. 역학적 평형이면 힘의 평형과 돌림힘의 평형을 모두 만족하는 거구나까지 알아두시면 되고, 제가 물리를 가르치는 가치관은 여러분을 물리 고수로 만든다거나 진정한 물리의 재미를 느끼게, 뭐 그런 생각을 저도 처음에 가르쳤을 때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많이 그런 생각을 많이 버렸고요. 네, 오로지 하나죠. 문제를 잘 풀어서, 그죠? 등급 잘 맞고 대학 잘 가자. 문제 잘 풀자. 그거 하나 아닙니까? 네, 문제 잘. 그래서 이걸 배우는 모든 목적은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하는 거고, 여기서 벗어나면 솔직히 좀 뻘짓거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머릿속으로 가르칠 때마다 문제를 잘 풀게 만들자라는 생각이 가장 크고요. 문제 잘 푸는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항상 강의를 이제 문제 푸는 쪽에 맞춰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개념을 강의하는 게 아니고, 이런 개념이 적용돼, 그게 아니고, 이렇게 문제 풀어라.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한테는.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문제를 풀어요. 그걸 오른쪽에 쓰겠습니다. 문제 푸는 방법, 순서, 풀이 순서. 자, 풀이 순서라고 쓰시고요. 생각이 많이 바뀐 게, 여러분, 또 잘하면 재밌지 않습니까? 뭐래도 잘해야 재밌죠. 네, 못하면 재미없어지기 마련이죠, 그죠? 네.
잘해야 재밌어. 그러니까 좀 못하는 과목이 있으면 못해도 재미없는 과목이 있으면 잘해버리세요. 네. 그럼 재밌어져요. 네. 사람 마음이 어쩔 수 없습니다. 풀이 순서요. 풀이 순서는 첫 번째가 힘 표시입니다. 여기는 막대가 지금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 막대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표시하게 됩니다. 지금 봤을 때 막대에 작용하는 힘 떠오르는 거 다 얘기해 보세요. 아무거나. 막대의 무게. 막대의 무게 작용점은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어디 찍어야 돼? 무게 중심 가운데. 네. 보통 이제 밀도가 균일한 막대가 항상 나오기 때문에 항상 무게중심이 가운데지, 밀도가 균일하지 않아서 무게중심이 이상한 데 있는 문제는 진짜 2, 3년 전에 EBS 문제 하나밖에 못 봤네요. 네. 정말 EBS 수능에서는 절대 나온 적, 내신에서도 본 적이 없는데 EBS가 자꾸 문제를 이상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런 문제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문제가, 대부분의 문제가, 정말 99.9%의 문제가 다 밀도가 균일하니까 무조건 가운데 잡으면 돼요. 중력 얼마? 중력가소수 10이라고 하면 30N 하나 잡았고, 또 어떤 힘이 있죠? 얘가 내리누르는 힘이 있죠? 네. 얘가 내리누르는 힘이 얼마? 20N. 네. 또 어떤 힘이 있죠? 그렇죠. 요 둘이 받치는 힘이 있죠? O에서 받치는 힘과 T에서 받치는 힘이 있습니다. 자, 1번 끝났고요. 두 번째가 회전축을 잡아야 돼. 회전축은 어려운 문제에서는 좀 딱 잡아서 정해야 되지만 보통 문제에서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회전축은 요 작용점들 중에 하나의 회전축을 잡습니다. 네. 잡는데 두 번 계산할 거 한 번 계산하게 할 수 있는 요령이 있는데요. 좀 계산 단계가 줄어드는 요령은 이 작용점들 중에 알지도 못하면서 구할 필요 없는 힘에다가 회전축을 잡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가 얘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얘는 알아야 되죠. 알아내야 되고, 얘는 알고 있죠. 얘는 몰라도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 작용점을 회전축을 잡는 거예요. 네. 그럼 계산 단계가 줄어요. 네. 그래서 이건 해보면 아는 건데, 그래서 일단 쓰겠습니다. 하나를 잡는데 값을 모르고 또 몰라도 되는 회전축을 잡으면 편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게 여기 특히 이 부분 말이 너무 길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싶을 텐데, 이건 좀 문제 풀다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게 되니까 지금 당장 여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은 여기까지만 신경 써도 돼요. 여기는 좀 문제를 어느 정도 잘 풀게 되었을 때 요령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약간 좀 앞서 나간 요령이라고 해야 되죠. 제가 좀 높아심에 쓴 거고, 3번이 그리고 회전축 잡아야지. 회전축 지금 잡을게요. 요거 구하라고 했고 얘는 몰라도 되니까 여기다 회전축을 잡겠습니다. 네, 잡았고, 3번이 이제 토크의 평형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힘은 지금 윗방향, 아랫방향으로 방향이 딱 나눠져 있는데, 원래 토크는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토크는 이렇게 감아서 나오는 방향, 이렇게 돌아가는 토크는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 이건 대학에서 하는 거고요. 고교 과정은 절대 필요 없고, 고교 과정에서는 그냥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만 하면 됩니다. 나오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 이거는 나중에 대학 가서 물리 제대로 배울 때 그때 하세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그래서 토크의 평형은
시계 방향 토크의 합과 반시계 방향 토크의 합이 같아요. 요렇게만 쓰면 됩니다. 말만 하지 말고 진짜 시계 반시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배울 때 이 시계 반시계 많이 헷갈려 하는데 별거 아니에요. 자, 여기가 회전축이면 이렇게 힘을 주면 막대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 반시계, 저희가 회전축이고 이렇게 힘을 주면 시계로 돌아 반시계로 돌아. 얘는 시계 방향 토크가 되는 겁니다. 얘는 반시계 방향 토크가 되는 거고 얘는 시계 방향 토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시계 방향 토크의 합은 자, 불러주세요. 30 곱하기 얼마? 3 플러스 20 곱하기 얼마? 5는 반시계에 FP 곱하기 얼마? 4. 네. 그럼 벌써 FP가 딱 나오죠. 네. 만약에 여러분이 회전축을 여기가 아니고 여기나 여기로 잡았으면 식이 2개 나와야 돼요. 네. 계산 단계가 하나 더 들어가서 네, 살짝 좀 오래 걸리는 그런 상황이 못 푸는 건 아니에요. 네, 그냥 오래 걸린다는 거지 못 푸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문제에서 얘도 구하세요라고 하면 지금 덜 푼 거죠. 네, 덜 푼 거죠. 덜 풀었을 때는 만약 여기까지 했는데 뭔가 풀어야 될 게 나오면 그때 이제 힘의 평형을 하는 겁니다. 네. 힘의 평형은 F0 플러스 FP가 50 맞죠? 네, 간단하죠? 이건 뭐 여러분 아는 거니까. 네, 솔직히 이제 좀 여태까지 수능에 나왔던 어려운 문제를 풀려면 이거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는데 그건 학교 중에 할게요. 네, 일단 여기 이것만 열심히 연습을 좀 해놔도 이 학교 중에 문제 풀 때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일단 기본이 탄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축바퀴라는 개념이 문제 나올 수 있는데 요놈 축바퀴가 나오면 다행히 역학적 평형이 단원 제목이기 때문에 축바퀴가 돌아가고 있는 경우는 안 나와요. 네, 가만히 정지해 있는 경우만 나옵니다. 그래서 쉬워요. 가만히 이렇게 딱 매달려 있는 경우. 이게 축바퀴인데 이렇게 가만히 매달려 있거나 이렇게 W와 F가 가만히 매달려 있다는 건 토크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안 돌아가니까. 그죠? 네, 토크의 평형을 이루려면 그렇잖아. W와 F가 토크의 평형을 이루려면 여기가 길이가 B고 여기가 길이가 A면 뭐 곱하기 뭐는 뭐 곱하기 뭐예요? F 곱하기 A는 W 곱하기 이렇게 이게 토크의 평형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되는데 간단한 예를 들어서 이건 그릴 필요 없습니다. 진짜 너무 간단한 예예요. 이거 정말 그릴 필요 없습니다. R이고 3R이면 여기에 1kg짜리가 매달려 있으면 여기는 몇 kg짜리가 매달려야 평형을 이루게 돼요? 3분의 1 길이 3분의 1이구나 어쨌든. 네. 3분의 1kg짜리 매달려 있으면 평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거예요. 요 정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만 하면 돼요. 이게 토크의 평형이죠. 끝! 네. 그래서 요것만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4번 뭐 17번 이거 너무 쉽지만 어쨌든 17번 여기 좀 중요해서 좀 많이 풀게요. 연습이 워낙 중요해서요. 네, 뒤로 갈수록 조금씩 이제 살짝 어려워지는데
단계별로 저렇게 올라가면 할만할 것 같습니다. 네. 다시요. W. 물체가 준 힘을 하는 건데 WG. 이 W가 웨이트의 약자, 무게, mg. 요 안에 W가 mg예요. 그거 헷갈릴 수 있죠. W가 mg입니다. 네. 또 뭐 궁금한 거 없어요? 그렇죠. 그 말을 원래 문제에서는 해주니까, 네. 아무 말도 안 한 내 잘못이야, 이거는. 네, W는 웨이트의 약자. 힘 표시 시작하겠습니다. 가운데니까 지금 전체 몇 미터야? 12미터짜리니까 한 요쯤에 200N 있겠네요. 그죠? 네, 200N 있고, 얘가 얘를 누르는 힘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죠. F라고 할게요. F는 mg 마이너스 장력 T가 됩니다. T가 이제 장력인데, 장력이 이런 식으로 장력이 작용하는 거죠. 네. 장력. 그래서 여기서 위로 장력 이렇게 올려주겠죠. 네. 힘 표시가 여기도 있구나. 네. 안 끝났네요. TB, TA라고 해야겠습니다. 힘 표시 끝. 네. 그러니까 들어가는 힘이 1개, 2개, 3개, 4개고 뭘 구하라는 거야? 라지 M을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이 막대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A가 B의 3배랍니다. 엄청난 틴트를 놓칠 뻔했네요. 3T, T요. 그러니까 얘는 mg-3T가 되는 거죠. 우리는 M을 구해야 돼. 네, 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많이 풀어봐서 오는 느낌인데 힘평형, 돌림평형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돌림의 평형만 해서 문제가 풀리는 경우면 돌림의 평형 먼저 하면 되는데 둘 다 해야 되니까 힘평형 먼저 좀 쓰겠습니다. 이왕 둘 다 할 거. 네. 먼저 보이는 거 먼저 좀 쓸게요. 위로 4T가 200 플러스 mg-3T가 되는 거죠. 요거 하나 나왔고. 네. G가 10인가요? G를 가르쳐줘야 풀지. 그것 때문에 질문인가요? G를 안 가르쳐줘서? 혹시? 네. G를 가르쳐줘야 문제를 풀지. 그러면 G를 안 가르쳐줬으니까 정석대로 풀게요. 요 20G로 하겠습니다. 원래 10이라고 가르쳐줘야 될 것 같은데 20G라고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돌리는 평형 쓸게요. 토크 평형. 이건 뭐 몰라도 되고 안 구해도 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어디를 잡아도 되는데 아무 때나 잡을게요. 여기를 그냥 잡을게요. 여기를 잡으면 시계 반시계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돌림 힘이라. 회전축 혹시 어디 잡았어요? 똑같이 할게요. 여기 할까요 그냥? 네. 그럼 여기를 회전축이라고 하면 얘는 시계 반시계, 회전축이고 밑으로 힘주면 시계 반시계. 반시계. 시계, 반시계. 그럼 토크의 평형 쓰겠습니다. 시계 방향 토크 3T 곱하기 여기를 얼마지? 6 은 20G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가 4죠. 4 플러스 mg-3T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는 7이 되겠습니다. T를 소거하는 쪽으로 방향 잡을게요. T 소거가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7T가 20G 플러스 mg고요. 18T는 80G 플러스 7mg 마이너스 21T가 돼. 73, 21 맞지? 넘기면 39T.
mg가 되고요. 라지 m 구하는 게 최후의 목적인데 t를 소거해야지. 와, t 나 잘못한 거 없죠? 네, 잘못한 게 없는데 아주 그지처럼 나왔습니다. 어쨌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풀게요. 아무래도 어떻게 하지? 네. 20지 곱하기 4에 다시요. 뭐라고요? 돌림 20지 곱하기 4. 4. 80지 아니야? 근데 B에서 중심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4 맞나? 4 맞아요. 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6이고 여기까지는 7이고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네. 4t. 네. 그냥 얘를 M 쪽에서 잡으면요 되게 간단하게 나와요. 잠깐만. M 쪽에서 여기서 잡으라고? 그러면 그냥 두 번만 해주면 된다고. 오, 다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니면 그냥 MG-3T를 그냥 F라고 두면 훨씬 편해요. 아, 얘를 그냥 F라고 두면 편하다. 네. 얘를 F라고 두고. 아, 근데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방법이 안 틀렸는데 씨.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안 나오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뭔가 복잡해서 문제인 거죠, 지금. M을 찾아야 되지. T를 T가 자꾸 살면 안 되지. 와, 씨. 잘못한 게 없으니까 밀어붙여 보겠습니다. 20G mg-3t 맞고 3t 곱하기 6은 17. 한 번만 더 확인해 보고요. 맞고 80G 7mg 마이너스 21t t 곱하기 6 넘기면 네. 아무리 봐도 39t 7과 39. 씨. 39를 정말 곱해야 되나?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39를 곱한 거랑 여기다가 7을 곱한 게 같으면 될 거 아니야? 네. 7, 8이 56 7, 7이 49 는 78 780G 플러스 39 mg. 네. 이게 얼마입니까? 220G 20이 나오네요. 네. 아, 지금 여러분 여기를 놓으면 편하다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 MG를 소거한 다음에 T를 뒤로 펴. 요 위에서 mg를 소거한다고? 두개 열린 때 아, t를 소거하는 게 아니고 mg를 소거하면 좀 편해요? 아, 네. 어쨌든 뭐 방법은 이건데 여기서 뭐 쉬운 방법이야. 뭐 수학적으로 머리가 튀었으면 뭐든 보이겠지 뭐. 네. 어쨌든 방법은 이겁니다. 힘 표현, 돌리는 표현 쓰는 거고. 네. 다른 방법은 뭐 없죠. 추가 질문 없어요? 추가 질문 없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교재 문제는 없는데 지금 완자 문제를 보니까 살짝 어려운 게 하나 있어서 그거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학기 중에 수업할 때는 우리도 이런 문제 많이 다룰 건데 어딜 보시면 되냐면
완자 41페이지 10번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 좀 문제가 복잡한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뭐 철수가 이렇게 서 있고 받침대 두 개가 있는데 지금은 평형을 이루고 있지만 여러분 얘를 조금씩 이쪽으로 옮기다 보면 언젠가는 평형이 깨질 수 있죠. 획 돌아가 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얘가 평형이 깨지기 전까지 움직일 수 있는 뭐 x의 최대값 요딴 걸 물어본단 말이죠. 최대값을 물어보거나 또는 받침점을 옮기는 게 아니고 철수가 이렇게 있고 공이 이렇게 있을 때 공이 뭐 많이 무거우면 쓰지 마세요. 그냥 보세요. 얘를 왼쪽으로 옮기다 보면 언젠가는 또 평형이 깨질 수 있죠. 깨지는 순간까지 얘가 갈 수 있는 뭐 x의 최대값이나 뭐 최소값 뭐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평형이 깨지는 순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대처하면 돼. 그거를 교재에 필기를 좀 할게요. 교재 28페이지에 해당하는 곳을 보면 빈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필기 제목은 받침대나 물체가 이동하여 평형이 자, 문제는 완자 41페이지는 10번 문제를 좀 보시면서 이거 좀 어렵습니다. 이거 문제가 확 어려워져요. 네. 10번 문제를 보시면 m이 무거워지면 이렇게 기울 거라는 느낌은 들죠? m이 무거워지다가 너무 무거워지면 기우는데 그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값을 묻는 거죠. 너무 커지면 기울어 버리니까. 네. 평형이 유지될 수 있는 m의 최소값을 묻고 있습니다. 아, 너무 작아지면 기울어 버리는 거구나. 말을 잘못했네요. m이 작아지면 왜 기울어? 기울지. m이 작아지면 기울죠. 기울어 버리는데 그때 작아질 수 있는 최소값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평형이 깨어지는 순간을 상상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은 이 그림 그리지 마세요. 완자 그냥 보면서 하세요. 이렇게 있는데 자, 얘가 너무 가벼워지면
이렇게 돌아가겠죠. 네, 얘가 너무 가벼워지면 평형이 깨지는 순간을 상상을 합시다. 얘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회전축이 무조건 여기가 돼야 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눌리겠죠. 얘는 어떻게 되냐면 회전축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되면서 네. 이렇게 기울겠죠. 그러면 얘가 받치는 힘이 제로가 되는 거죠. 그 말을 한 겁니다. 얘가 받치는 힘이 제로가 되고 F가 0이 되는 값도 볼 수 있지만 회전축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또 하나 회전축 하나 더 쓸 걸. 회전축도 알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 그 다음에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mg 있죠. 요 위에가 3mg죠. 3mg고 이것도 그냥 쓰지 말고 그냥 눈으로 보세요. 나중에 요 최대한 이 문제를 깨끗한 상태에서 푸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 뭐 쓰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그냥 보시고 요 문제랑 이 칠판에 하는 걸 보시고 나도 저렇게 하겠네. 그 정도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위로 받쳐주는 힘이 있겠죠? F가 있으면. 근데 가운데 얘가 질량이 M짜리래. 그럼 여기 눌러주는 힘이 얼마인지 혹시 또 됩니까? 혹시? F 플러스 mg가 있고 요 막대가 무게가 2mg죠? 2mg가 있고 얘가 받쳐주는 힘은 없고 얘가 받쳐주는 힘은 있지만 뭐 토크의 표현은 생각하면 되니까 굳이 여기 얘도 받쳐주는 힘이 있겠지? 네. 굳이 쓸 필요 없어. 토크의 표현만 쓰면 되니까 굳이 쓸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의 기준에서는 요거 곱하기 요거랑 요거 곱하기 요거랑 요거 곱하기 요거 같다 라고 식이 나오고 말만 하지 말고 직접 쓰겠습니다. 요건 D고요. 얘가 얘도 D네. 그래서 F 플러스 mg 곱하기 D가 2mg D가 되고 여기도 맞춰 쓰겠습니다. 여기를 회전축으로 하면 여기가 L 네. 여기가 2분의 L 여기는 또 L이니까 여기에 돌림의 평형을 쓰면 mgL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잘해야겠다. 얘가 시계입니까 반시계입니까? 회전축이고 밑으로 내려가면 반시계. 네. 회전축이고 올라가니까 반시계. 얘는 시계. 네. 그래서 mgl 플러스 반시계 하나 더 fl은 3mg 2분의 L 이렇게 되겠네요. 요 두 개를 가지고 m을 구하는 겁니다. f를 소가면 되겠네요. 그죠? 네. f 소가면 m 나옵니다. 충분히 나오겠네요. 이렇게 푸는 건데 그러니까 요령이 얘가 받쳐주는 힘이 없다는 걸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럼 저걸 해야 되고 네. 저걸 해야 되고 회전축 두 개가 여기라는 여기가 아니고 그죠? 여기고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회전축인 거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회전축을 알아보는 것도 상상을 해야 돼. 방법이 없습니다. 네. 깨어지는 경우로 상상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고 상상을 했으면 요 두 개를 가지고 토크의 평형을 쓰고 그래도 안 풀리면 힘 평형 쓰는 거죠. 네. 보통 이 문제는 토크의 평형만 해도 충분히 문제가 풀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네. 여기 이제 완자에 41페이지의 10번 문제고 이 방학용 교재에는 이런 문제가 한 문제도 없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학기 중에 여러분 시험 범위가 이게 들어가게 되면 더럽게 많이 풀리 진짜 문제 많아요. 네, 토 나오도록 풀 테니까 네, 그때 많이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10번
10분 여러분 그냥 이 문제 완자 41페이지 10번만 풀고 쉴게요. 그냥 지금 풀어보세요. 네. 이게 제가 또 풀어놓은 걸 보고 하는 거랑 직접 해보는 거랑 다를 수 있으니까 이것만 풀고 쉬겠습니다. 그럼 제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까도 했지만 m의 최소값, 최대값이라는 거 최소값을 물어보기 때문에 m이 커지다가 이쪽으로 기우는 걸 아는 게 보는 게 아니고 m이 작아져서 이렇게 기우는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m이 작아져서 너무 작아지면 이렇게 기울 거야 라고 이제 머릿속으로 실제로 이렇게 그릴 필요도 없어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됩니다. 기울 거야 라고 생각을 이렇게 기울면 얘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얘는 이렇게 기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주는 힘은 없고 얘랑 얘가 회전축이지,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얘는 이제 머릿속에 지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항상 얘가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값이기 때문에 평형이 깨진 상태를 상상을 하는 거지, 실제로 힘 평형식을 세울 때는 안 깨진 상태에서 힘 평형식을 세우는 거죠. 깨진 상태는 상상만 하는 거지 실제 문제 풀 때는 깨지기 직전, 얘가 거의 여기서 이제 떨어질락 말락 할 때, 네. 그러니까 받치는 힘은 제로는 제로인 거죠. 네. 그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 표시를 하면 3mg 들어가고 얘가 얘를 받치는 힘 F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누르는 힘이 F 플러스 mg인데 요거 혹시 잘 안 되면 질문하시면 되고, 요거 질문 있습니까? 플러스. 네, 플러스. 네. 일단 요 가운데 요 녀석이 질량이 m이죠. 그래서 이 얘가 이렇게 있으면 자, 힘 표시할게요. 얘 질량, 얘 중력 mg가 있고 요 밑에 녀석이 위에 녀석을 받치는 힘이 있고요. 그죠? 반작용. 위에 녀석이 밑에 녀석을 누르는 힘이 있죠. 그럼 요 가운데 녀석은 지금 밑으로 mg와 f를 다 받고 있는 거지. 근데 정지 있으려면 요 밑에 녀석이 얘를 또 mg 플러스 f로 올려줘야 되는 거죠. 수직항력. 그럼 얘가 얘를 반작용 mg 플러스 f로 눌러줘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경우를 다 제끼고 얘랑 얘만 표시한 겁니다. 네. 다 이건 물리원에서 했다 싶으니까 좀 건너뛰는 거죠. 네.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걸 다 하고 있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띡띡 이렇게 쓰고 넘어가는 거죠. 네. 그럼 이제는 이해되는 겁니까? 네. 이 짓을 다 생략한 거예요. 그리고 요 놈의 무게 EMG인가? EMG, 가운데 EMG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요 힘 표시까지 질문 있어요? 됐습니까? 그럼 아까 똑같은 식이 나오죠? 네. 그럼 문제 다 푼 것 같은데. 아이고, 힘 표시 덜 했네. 요 놈 안 했네. 라지 문제. 그래서 회전축이면 반시계, 시계, 반시계. 회전축이면 반시계, 시계가 되어서 쓰겠습니다. 반시계 MGL, 반시계 FL이 시계 2분의 L이 되고, 반시계 EMG 곱하기 2분의 잠깐만요. 그냥 D죠. 2분의 D가 아니지. D가 되어서 찍찍 F가 MG가 나오네요. 그죠? F가 MG니까 L 지워지고 G도 다 지워집니다. G 지워져서 네. 따라서 라지 M은 2분의 3M에서 M을 빼는 거니까 2분의 M이 되는 거죠. 그죠? 네. 답입니다. 네. 간단하죠? 돌림의 문제가 살짝 진화되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요거를 이제 학기 중에 이런 문제만 가지고 문제를 엄청 많이 풀 거니까 그때 한번 기대를 해주시고,
그럼 돌림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기본은 충분히 잡은 것 같아요. 아, 하나 안 했다. 네, 정말 안 중요한 건데 나올 가능성도 낮은데 요 8페이지 좌측 하단에 안정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학과 생각하는 분들은 이게 되게 중요하긴 해요. 네, 안정성. 안정성 문제 얘기하고 정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뚜기가 왜 안 넘어가는가? 그 얘기예요. 오뚜기가 왜 기울어도 손으로 쭉 눌러도 왜 안 넘어지는가? 오뚜기가 왜 안 넘어지죠, 여러분? 무게 중심이 위에 있어서 아래에 있어서 아래에 있어서. 네. 그래서 씨름이나 뭐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 스포츠는 무게 중심 아래에 있는 게 중요하죠. 네.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요렇게 물체를 둔 것과 요렇게 물체를 둔 것 중에 당연히 얘는 잘 안 넘어가고 얘는 좀만 건드려도 잘 넘어가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얘는 이렇게 손으로 눌러서 이렇게 기울여도 잘 보세요. 이렇게 기울이면 자,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어.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MG가 있고요. 무게중심의 모든 무게의 작용점이 여기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받쳐주는 힘, 수직항력이 있는데 여기를 회전축으로 할 때 토크가 시계 방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시계로 토크가 들어가야 넘어지는 건데 시계로 토크가 들어가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죠. 네. 근데 똑같이 얘를 이렇게 기울이면 얘는 무게중심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수직항력이 있는데 얘는 보세요. 얘는 여기를 회전축으로 하면 토크가 시계로 들어가, 반시계로 들어가. 반시계로 들어가죠. 돌아버리는 거죠. 그냥 넘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약간 기울였을 때 토크가 돌아오는 방향으로, 복원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지 토크가 그냥 쭉 넘어가는 방향으로 작용하는지에 따라서 안정성이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밑에 써 있죠. 조그만 글씨로 써 있죠. 네. 안정한 상태에서는 토크가 다시 돌아오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토크가 넘어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잘 따지면 돼요. 그래서 요거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 문제 뭐 18번 하나 있는데 18번 하나 풀고 넘어갈게요. 18번 지금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쉬운가? 넘어져 있을 때보다 서 있을 때가 더 불안정해. 아, 넘어져 있으면 다시 돌아오니까 불안정한 건, 넘어져 있을 때가 더 불안정한 거네요. 다시 돌아오니까. 영미는 틀렸네. 철수 넘어지면 무게중심이 서 있을 때보다 더 높이 위치하는 게 딱 그림에 보이네요. 그죠? 네. 철수는 맞네. 민수는 맞네. 5번이 답이겠네요. 네, 이거 쉬우니까 넘어갑시다. 후딱 넘어가서 돌림이 끝나고 14페이지에 등가속도 운동 들어가겠습니다. 그 위에 나와 있는 그래프 3개, 요걸 뭐 자세히 지금 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리원에서는 여러분 왼쪽에 나와 있는 이 공식 쓰레기였죠? 이거 가지고 문제 많이 안 풀죠? 근데 물리2에서는 얘를 모르면 문제를 못 풀어요. 네. 그래서 공식에 좀 집중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식은 여러분 가속도의 정의에서 나오는 공식이죠.
뭐 새롭게 만들어지는 공식이 아니고 가속도의 정의가 이거잖아. 이거를 V는 하고 정리하면 그냥 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는 가속도의 정의에서 나오는 식이기 때문에 뭐 그냥 가속도의 정의를 나타내는 식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고 보니까 미적분 다들 하잖아. 미적분으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되게 재밌는데 보세요. 등가속도는 가속도가 일정한 거죠. 그럼 여러분, fx x 그래프가 있으면 뭐 3 이러면 fx를 3이라고 쓰잖아. 상수 함수인가 이게? 네. 얘를 똑같이 쓰면 t축. 가속도 함수인데 시간에 대한 함수가 a 상수 함수가 되는 거죠. 얘를 여러분 오른쪽으로 가면서 적분이야 미분이야? 적분. 네. 민넓이를 봐야 되고 왼쪽으로 가면서는 미분 그래프입니까? 적분 그래프입니까? 미분 그래프죠. 그래서 얘를 적분을 때리면 가속도를 적분 때리면 속도가 나와. 얘를 t에 대해 적분 때리면 at 플러스 c죠. 적분 상수가 초기 값이 됩니다. 그죠? y절편. 그래서 at 적분 때리면 그게 at 플러스 c인데 c가 v0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v가 v0 플러스 at 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나오고 한 번 더 적분 때리면 뭐가 나와? 속도를 적분 때리면 변이가 나온단 말이지요. 그죠? 네. 얘를 한 번 더 적분 때리면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플러스 c인데 c는 0초일 때 변이는 제로잖아. 0초일 때 위치 변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c가 없고 두 번째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식은 그냥 적분 두 번 때리면 그냥 나와요. 그래서 혹시나 기억이 안 나면 적분 두 번 때리세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식은 여러분 저 두 식에서 누구를 소거했습니까? 마지막 식 꼴을 보세요. 누가 없어? t를 소거하면 마지막 식이 나와. 네. 집에 가서 심심한만 한번 해보시고 다 같이 그걸 하는 건 시간 낭비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식은 저 위에 두 식에서 t를 소거하는 거고 마지막 식은 여러분 의미가 항상 일과 에너지 관계에서 저 마지막 식이 큰 의미를 발휘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마지막 식의 양변에 이거 중요하니까 좀 쓸게요. 2분의 1 곱하기 m을 해보세요. 양변에 2분의 1 m을 곱하면 좌변이 그 마지막 식 밑에다 씁시다. 좌변이 뭐가 돼요? MAS. 저 식을 문장으로 말할 수 있죠. 뭐는 뭐랑 같다. 누가 한 일? MA가 뭔 짜임? 누가 한 일? R짜임이 한 일은 뭐랑 같아요? 운동 에너지의 변화인 것 같다. 네. 요 물리원에서 배운 기억 납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세식은 이제 여러분 이걸 안 외우면 물리투를 못 해요. 네. 싹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프만 가지고는 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저 공식을 외웠으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포물선 들어가기 전에 중력장에서의 운동을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오른쪽에 여러분 자유낙하라고 써 있습니다. 자,
자유낙하의 정의가 어떤 운동을 자유낙하라고 그러죠? 자유낙하는 초속도가 얼마야? 그냥 떨어뜨리는 게 자유낙하가 아니고 가만히 잡고 있다가 떨어뜨리는 걸 자유낙하라고 그러죠. 네, 그거 좀 알아두시고. 초속도가 제로입니다. 가속도는 얼마예요? 떨어지는 가속도? G. 그러면 이식이 변하죠. 첫 번째 식은 V는 뭐가 돼요? GT. 두 번째 식은 2분의 1 GT 제곱이 되고, 세 번째는 2GH가 이렇게 되는데, H가 떨어진 거리라고 생각, 낙하거리라고 생각을 좀 해주세요. 왼쪽도 외우고 오른쪽도 외워라가 아니고 왼쪽만 외운 다음에 상황에 맞게 쓸 줄 알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암기하는 것만 좀 체크하면 얘는 암기해야 되고, 요거 좀 암기하라고 강조를 하고 요거 암기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외우라고 하고 어디까지 유도를 하라고 해야 되는가, 그게 제가 할 일인데, 네. 수능을 볼 거면 얘도 암기를 좀 하시면 와, 네, 좋을 것 같은데. 내신은 수능보다는 시간이 좀 남거든요. 확실히 수능처럼 시간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내신에서까지 이걸 암기하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때 유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신의 여러분 막 다 유도해서 문제 푸는 걸 좋아하는 학생이 있는 거 있고, 이런 거 다 암기해서 푸는 걸 좋아하는 학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얘는 정말 많이 쓰이는데 얘는 뭐 밑에 거보다는 많이 쓰이진 않거든요. 그래도 그때 이렇게 바꿔서 문제 풀기 귀찮아 그럼 또 암기하시고, 네, 내신하는 분들은 선택, 수능하시는 분들은 가능한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걸 외울 때 그냥 외우지 마시고요. T는 루트 G분의 2H 뭐 그렇게 외우는 것도 쓰레기거든요. 이거 외울 때는 항상 상황을 이거 공식 쓰라는 문제는 안 나오잖아요. 항상 문제 상황이 나오죠. 네.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잘 들으세요. 초속도 0으로 중력가속도 G에서 휙 떨어져서 H만큼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이죠. 맞죠? 또는 어떤 속도로 던졌는데 가다가 멈추죠. H까지 올라가서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도 됩니다. 둘 다 돼요. 둘 다 되는 걸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쪽만 쓰이는 게 아니고 떨어지는 것도 되고 올라가는 것도 되는데, 중요한 건 떨어질 때는 출발이 제로고 올라갈 때는 마지막이 제로여야 되는 거죠. 네, 중간에 얘가 뭐 속도가 있거나 얘가 속도가 있으면 안 돼요. 저 지금 못 써요. 네. 시작이 제로고 마지막이 제로, 둘 중에 하나는 제로가 돼야 됩니다. 그럼 요식을 쓸 수 있고, 얘도 똑같아. 얘도 두 군데서 두 가지로 사용 가능하죠. 휙 H 떨어져서 나중 속도가 얘가 되는 거죠. 네. 어떤 속도로 던졌는데 H까지 올라가고 정지했는데 그 속도가 얘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떨어지는 경우 올라가는 경우 다 되는 겁니다. 둘 다 활용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우실 때 정말 공식에 집중해서 외우면 바보고요. 상황을 떠올려서 외워야 문제에 쓸 수 있어요. 물리는 그렇습니다. 네. 물리는 자꾸 상황을 생각하고 그때 이런 걸 써야지라고 자꾸 스스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 절대 공식 FNMA 외운다고 문제 잘 푸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상황을 자꾸 떠올려야 돼. 네. 요런 상황이 솔직히 말하면 밑에 그려져 있긴 합니다. 네. 밑에 보시면 밑에 손그림, 그죠? 손그림에 떨어지는 경우 올라가는 경우 다 그려져 있죠. 네. 떨어질 때 H만큼 떨어지면 루트 G, 2GH고, 루트 2GH로 올리면 H만큼 올라가가 정지하고. 요 밑에 그림 좀 봐주세요.
H만큼 자연학화시킨 공과 EH 위에서 자연학화시킨 공이 있으면, 자, 지면 도달할 때 속도가 다르죠. V1, V2면 몇 대 몇? 1대 루트 2. 얘가 2배면 얘는 루트 2배. 네. 그런 거 알아보는 거죠. 이게 문제죠. 실제. 문제고. 그 다음 그림. 요 손그림 마지막 그림. 하나는 V로 올리고 하나는 EV로 올렸죠. EV로 올렸을 때 얘가 최대한 올라가는 높이와 얘가 최대한 올라가는 높이는 몇 대 몇? 1대 4. 그런 거 빨리 알아볼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루트 2GH를 외우면 좀 빠르고 모르면 집어넣어서 계산해야 되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 거고. 그럼 손그림 다 이해됐습니까? 네. 손그림 좀 이해하시고, 마지막 손그림이요. 마지막 손그림은 물리원에서도 좀 하는 거죠. 등가속도 운동일 때 그 구간별 거리가 1대 3대 5로 가는 거 물리원에서 혹시 한 기억이 나요? 네, 그 얘기인데, 네, 물리2에서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그래프가 워낙 쉬워서 그래프로 설명하는 게 빨라서. 자, VT 그래프인데 이것도 초속도가 0이어야 되지, 초속도가 0이 아니면 다 안 되는 거예요. 네, 자연학화에서 초속도 0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그렇잖아.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끊으면, 같은 시간 간격으로 끊었을 때 종이 접기를 이렇게 딱딱딱딱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1대 3대 5가 되는 거죠. 이동거리가 그래서 마지막 손그림 보시면 D3D 5D가 되죠. 누적된 거리는 몇 대 몇이 됩니까? 1대 4대 9. 누적된 거리는 요식 따라가는 거죠. 네. T의 제곱이니까 1대 4대 9로 가는 겁니다. 네. 그렇죠. 구간별 거리는 1, 3, 5 홀수로 가고, 누적된 거리는 제곱수로 가고. 네. 그것도 좀 외워두세요. 네. 물리1, 물리2 공통으로 중요하니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고. 마지막 연직 상방. 오늘 포물선을 못하는구나. 포물선 다음 시간에 할게요. 연직 상방 위로 이렇게 V로 던진 건데, 그럼 여러분 연직 상방 그 밑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서 위로 이렇게 던져 올리면 초속도 있고, 여러분 가속도가 항상 문제 풀 때 여러분 초속도 방향을 플러스로 보는 게 덜 헷갈려요. 그거 중요한 말이니까 쓰겠습니다. 여기 밑에다 쓸게요. 초속도 방향을 플러스로 놓고, 꼭 이래야 되는 무슨 법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좀 문제 풀 때 편해요. 풀면 편하다. 안 헷갈린다는 거죠. 편하다. 어떤 원리 때문에 이래야 돼. 그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냥 문제 풀 때 이게 편해.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위로 던져 올리면 가속도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G가 되는 거죠. 네. 마이너스 G가 되어서 그럼 첫 번째 식은 V0 마이너스 GT가 되고요. 네. 두 번째 식은 V0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 되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 S와 이 S는요, 던지면 휙 뭐 이런 식으로 운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리와 변이가 같아요, 달라요? 변이가 분명히 다르죠.
그럼 저기 있는 요 S 두 개 빨간 동그라미 ES는 거리일까요? 변이일까요? 느낌 오는 거 있습니까? 요 S는 거리일까? 변이일까? 만약 거리면 계속 증가해야 되죠? 네, 마이너스가 들어갔네. 그것도 T가 제곱이 뒤에 있고. 이거 계속 증가할 거야, 이 값이? 그럼 거리 변이. 변이입니다. 네. 그래서 저기다 식을 집어넣어서 나온 값은 변이지 절대 거리가 아니에요. 네. 잘 알아두세요. 여기는 그걸 구별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여기는 거리 변이 같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거리와 변이가 달라져가지고 구별을 못하면 틀려요. 네. 그러니까 얘랑 관련해서 오른쪽 문제를 풀면 되고, 포물선은 간단하게 예고만 하고 포물선에 연결되는, 여기 지금 방금 한 말 중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연결 좀 지워줘야 되거든요. 포물선은 통합과학에서 살짝 배우죠. 네, 통합과학에서 살짝 배우죠. 던졌을 때 이게 포물선인데, 얘가 X축, 제일 중요한 건 이거 하나입니다. X축으로는 무슨 운동을 해요? 등속도 운동을 하고, Y축으로는 무슨 운동을 해요?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미리 말해서 이거죠, 이거. 네, Y축으로 던져 올린 물체가 되는 거죠. 그런 운동을 하는데, 정말 이것만 알아도 포물선 다 풀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네. 근데 이것만 가르치고 포물선 풀라 그러면 이제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얘기들을 하는 거지. 진짜 이게 다예요. 네. 그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인터넷 없던 그 시절, 네. EBS도 TV로 봐야 되는 그 시절, 네. 정말 이거 하나로 다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때 뭐 인강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혼자 공부해서 해야 되는데, 포물선은 진짜 이걸로 다 됐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다음 시간에 이제 얘를 가지고 나머지 부수적인 얘기를 할 거고, 지금은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이거를 잠깐 펴긴 펴시다. 16페이지 셋하면 두 개로 나누죠. 얘가 V에다가 코사인 사인, 코사인 세타가 VX라고 써져 있습니까? 확인됐나요? VY는 V 사인 세타고, 지금 V0에 그냥 V예요. V0니까 V0 쓸게요. V0. T초 후에 X축의 이동거리와 Y축의 변이는, 얘는 진짜 쉽죠? 뭐 곱하기 뭐만 하면 돼요? V0 코사인 세타에다가 T만 곱하면 되고, 요거 문제 풀 때 진짜 많이 씁니다. 이 식에 넣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왔을 때 이거는 변이잖아요. 저식 그냥 쓰면 돼요. 그래서 V0 사인 세타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 요 거리가 되는 겁니다. 문제 풀 때 진짜로 쓰는 식입니다. 네. 요런 식이에요. 포물선을 요런 식으로 따져서 다음 시간에 제대로 배워서 문제 또 왕창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오늘 숙제는 여러분, 완자가 그래도 좀 문제가 좀 약간 기초를 잘 잡아주고 쉬운 편이니까 완자 먼저 좀 푸시고요. 완자를 41쪽까지 다 푸시고요. 41쪽 뒤에 거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나는 왜 없지? 여기 있다. 받았는데 풀 수 있는 문제가 몇 개 없어서 몇 개만 풀게요. 46페이지에 1번, 2번, 50페이지에
자료 1. 52페이지에 1번에서 7번까지 합시다. 아, 요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보시고, 플러스 교재는 15페이지까지 전부 다 푸는 걸로. 자, 복습은 여러분 별표 친 거 위주로 좀 공부를, 가장 좋은 복습법은 누구한테 가르쳐 주는 거지만 그게 힘들기 때문에 별표 친 거 위주로 복습을 하시고, 복습이 좀 살짝 안 돼 있어도 완자 문제가 워낙 단계적으로 잘 돼 있으니까, 그죠? 풀다 보면 쌓이거든요, 실력이. 네. 그렇게 하시는데, 문제가, 그러니까 나 지금 딱 집에 가서 10시부터 2시까지 공부 열심히 하다가 자야지 딱 마음 먹었어. 딱 문제를 푸는데 안 풀려버리면 뻘짓거리 하게 되죠. 그런 경우 많죠. 내가 그래서서 하는 말인데, 여러분 안 그런가? 수학이나 물리 문제 딱 풀려고 마음 먹고 진짜 공부 열심히 하려고 마음 먹고 딱 잡았는데 안 풀리면 갑자기 웨스터핑을 하든가 뻘짓거리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거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잘 잡아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지금 그래도 매년 1년 얼마 안 남았구나. 어쨌든 지금부터 앞으로 그럴 일 많을 텐데, 그렇게 쌓이면 이 실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체크하고 와서 질문하세요. 질문한 사람이 있잖아. 얼마나 좋아. 네.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다음 문제 푸세요. 수능 볼 때 되게 중요해요. 수능 볼 때 어려운 문제 체크하고 그냥 뒤에 문제 푸는 거 되게 마인드 컨트롤 잘하면서 수능 볼 때 당황하지 않고, 앞 문제 어려워서 뒷 문제 틀려서 그런 말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앞 문제 좀 어려운 게 나와도 체크하고 질문해가지고 넘어가세요. 그냥 마음 편하게 넘어가세요. 좀 즐기세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네, 마음 편하게 다 질문하세요. 가서. 네. 여기서 풀 수 있는 거, 여기서 풀 수 있는 거, 풀 수 없는 거 골라서 풀 수 있는 것만 풀어와. 그거만 하면 됩니다. 됐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습니다. 근데 질문하세요. 예? 수업 내용 다시 보내주세요. 다시 말해, 수업 내용 다 올릴 거라니까? 올려서 그 문자로 다